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병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는 제게 동네 약사 선생님이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이러저러한 일로 근처 땡땡 병원이 내키지 않아요. 혹시 괜찮은 병원 없을까요? 하고 묻자 그럼 소아과에 가세요. 이 건물에 있잖아요.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소아도 아니고 같이 갈 소아도 없는데 제가 가도 되나요? 약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된다고 어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쭈뼛거리며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접수를 하면서도 조금 멋쩍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은 다른 말씀 없이 적당히 친절하게 응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귀에 체온계를 대기 편하시도록 접수대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일 때 어쩐지 저는 쑥스러웠고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체온을 재는 건 통상 하는 일인데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어른이 앉으면 무릎이 조금 올라오고 10살쯤 된 어린이들이 앉으면 바닥에 발이 닿을락 말락할 높이였습니다. 한쪽에는 더 낮은 의자와 테이블이, 그 옆에는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몸무게와 키를 재는 기계 옆에 웬 저울이 있어서 뭔가 했더니 아기들을 위한 체중계였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 깔려 있었어요. TV 소리도 음악 소리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병원이었지요. 가만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코와 머리에 꽉 찬 열감이 진정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심상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낼 때나 제 목을 들여다볼 때 간호사 선생님이 내내 저를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하게 좋은 기분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준다는 느낌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병원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무척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서교실 어린이들에게 그 병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도 저 병원 갈 때 같이 가서 엄마 아빠 진료도 받고 그래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외출 자제 등 위생에 더욱 신경 쓴 결과겠지요. 그러다 얼마 전 배탈이 나서 오래간만에 그 소아과에 갔더니 간판만 남긴 채 병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폐업을 결정하셨다고 약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침 그날 수업에 온 미음이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미음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그 병원 다녔거든요. 거기 선생님들 다 잘 알아서 어떨 때는 혼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병원 없어진다고 해서 저랑 엄마랑 같이 꽃 드리러 한번 갔어요. 엄마가 이제 저 아프면 안 된대요. 이제 근처에는 땡땡 병원밖에 없다고요. 거기 되게 시끄럽고 한참 걸리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요.
특히 소아과는 폐업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앞날도 별로 밝지 않습니다.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도 크게 줄었다고 하니까요. 당연하게도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그토록 걱정하는 출생률 저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린이가 적을수록 멀리 있을수록 어린이를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닥달하고 정상 가족만을 인정하고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간판만 남은 소아과의 황량한 풍경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린이가 혼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어린이를 위한 병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